이번 영상은 어제 1편 이 세계 주요 기관들이 바라본 2023년도 이 주요 키워드에 이어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또 나스닥까지 이 중장기 차트적인 부분, 즉 연봉, 월봉, 주봉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이렇게 뉴욕 증시가 목요일날이었죠. 2.59% 상승, 그리고 금요일도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일 국내 증시도 이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시초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봉 차트상의 그러한 부분이고, 오늘은 이렇게 중장기적인 차트 흐름을 함께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가지수 이 중장기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뭐 주봉이나 월봉 또 연봉 차트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지수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추세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수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중장기 추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 계속해서 경계심을 갖기 위함, 그렇죠? 뭐 단기 뭐 오늘 내일 모레 막 이렇게 며칠 동안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도 중장기 차트가 아직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계심을 통해서 종목 매수의 진입과 보류 결정, 아예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매수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중장기 차트를 통해서도 결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전체 자금 중 종목들의 매수 비중 조절, 내가 100%의 내 자금에서 주식에 뭐 30%만 30% 이하만 들어가겠다, 또는 내가 이 종목을 평상시에는 뭐 3천만 원을 한 종목당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1,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겠다. 왜? 중장기 추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심을 통해서. 세 번째, 매수 종목의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갈 것인가 길게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보유 기간도 결정을 하게 되고, 네 번째, 목표 수익과 손절 범위 등을 결정하는 이렇게 큰 방향성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중장기 추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도 아니면 하락 흐름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잘 아시겠지만 뭐 재작년 작년에 주식 투자를 계속 하셨다면은 우리는 종목이 1차적으로 종목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주가지수와 호흡을 같이 해야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지수가 밀려버리면 수익은커녕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 차트를 항상 머릿속에 어떤 추세를 갖고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가 많은,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이 나스닥 지수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에 뭐 이렇게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연계가 나스닥과 많이 밀접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나스닥도 먼저 큰 틀에서 연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참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 참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1265포인트에서 무려 16,212포인트, 쭉 그 몇 년 만인가요? 한 대략 12년 만에 12배 넘게 상승했죠.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1년마다 그렇게 따지면 100%씩, 그렇죠? 1265에서 16,000원이니까는 한 12%가 넘죠. 거의 12.8%, 12.8배가 올랐습니다. 12년 만에. 대단한 상승이죠. 자, 이것을 뭐 떠나서 일단 나스닥이 여기 빨간
5년 이평선입니다. 지금 연봉 차트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가 1년이죠. 2022년, 2021년, 20년, 19년 뭐 이렇게 1년인데 특징적인 부분은 나스닥의 연봉 차트가 이렇게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5년 이평선을 이탈하고 그 뒤로부터는 5년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단 1년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1년 중에 이탈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다시금 그 해 마지막에는 다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5년 이평선을 이탈했지만 결국에는 2020년 말에 가서는 다시 끌어올려서 5년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작년이죠. 이젠 2022년도에 이렇게 5년 이평선 아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죠. 거의 14년 만인가요? 13년, 14년 만에 5년 이평선을 이탈한 채 작년 마감을 하였다. 그렇죠? 연봉 차트의 특징적인 부분. 자, 그리고 월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월봉. 나스닥의 월봉 차트의 특징적인 부분은 요 파란 20월선. 그렇죠? 이 캔들 하나가 1개월이니까는 이 파란 20월선이 쭉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20월선을 이탈했다가 20월선을 회복하고 그렇죠. 2009년도에 파란 20월선을 이렇게 한번 회복을 하고 나서 작년까지 이 20월선이 쭉 보게 되면은 단 한 번도 지금 우상향으로 돌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돌리고 나서 우하향으로 꺾인 지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죠. 파란 20월선이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우상향을 쭉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월봉의 20월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나오지만은 20월선 파란 20월선이 기울기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20월선의 기울기에 우하향으로 꺾이지 않는 그러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쭉 가다가 최근에 이 파란 20월선이 2009년부터 우상향을 했던 파란 20월선이 이제 우하향으로 꺾이는 지점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은 모습은 당연히 아니죠.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기간 동안에 20월선이 우상향을 그렸는데 이제 그것이 우하향으로 꺾이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스닥 주봉 차트도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쭉 접점이 많은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점 21년 11월에 찍고 이런 모습이 또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주봉상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봉 5년 이평선 이탈한 채 마감했고 월봉 그렇죠. 20월선 우하향으로 꺾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우상향을 그렸는데 우하향으로 꺾였고 주봉 또한 이런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차트상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코스피도 한번 보게 되면은 특징적인 부분 코스피도 먼저 연봉을 보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린 이평선이었습니다. 연봉에서 이 10년 이평선 그렇죠. 이 10년 이평선을 이때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 2002년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10년 이평선이 이렇게 그렇죠. 계속해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탈하지 않는 종가상으로 그 해에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10년 이평선.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 이렇게 10년 이평선을 이렇게 이탈한 채 12월을 마감을 하였죠. 그렇죠. 연봉 차트에서. 그리고 월봉 차트도 보게 되면은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스닥도 우하향으로 꺾였듯이 다만 국내 증시는 우하향으로 꺾이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바로 V자 반등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V자 반등이 20월선이 꺾이더라도 V자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도 꺾인 상황에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당시에 금융위기 때 그렇죠. 버냉킹 금리나 연준에서 돈을 헬기로 뿌린다는 그러한 시점으로 V자 반등이 나왔고 이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에서 또 유동성을 뿌려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뿌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한 금리 인상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한동안 유지를 하려는 그러한 연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 바꿔서 느닷없이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는 이젠 금리 인상 멈추고 다시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랬다가는 연준이 욕을 상당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왔을 때 이미 2001년도 재작년이죠.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선행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무시하고 아니다. 아직은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버블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단 1년 동안에 작년 동안에 자이언트 스텝을 연 4회 연속으로 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연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느닷없이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다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는 상당히 연준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정책이 무슨 엿장수 마음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인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20월선이 우하향을 그렸을 때 급격한 V자 반등은 이 연준의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유동성 공급이 가장 1순위였는데 과거로 봤을 때 지금은 그런 유동성 공급을 다시 뿌릴 만한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꺾인 20월선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금 코스피의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참 많이 살펴봤죠. 요 20주선. 그렇죠. 파란 20주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에서 이제 돌파가 나와서 우리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올해 이게 몇 번 만에 돌파가 나왔는데 이 파란 20주선을 여기서 20주선을 지지를 했으면은 가장 그래도 최선의 시나리오에서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좀 이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오고 다시 돌파가 나오면 좀 추세적으로 좀 돌리는 모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돌파 이후에 너무나 쉽게 다시금 파란 20주선을 우하향으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여기서 더 밀린다면은 이제 쌍봉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까지도 와볼 수 있다는 것이죠. 쌍바닥이죠. 쌍봉이 아니라 쌍바닥. 참 여기가 참 아쉬운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20주선을 지지를 해줬으면 참 그래도 괜찮을 만한 최소한 박스권 장세라도 나올 수 있는 기대해볼 만한 그런 자리였는데 이것을 그대로 너무나 쉽게 이탈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주선이 다시금 우하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주봉상의 안 좋은 모습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코스피의 연봉, 월봉, 주봉까지 봤고 우리 코스닥도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보게 된다면 코스닥도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의 주봉입니다.
코스닥의 주봉은 아직 이 추세 20주선 뿐만 아니라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하지를 못했죠. 코스닥은 그래도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금 밀렸는데 코스닥은 이 추세 상단 라인 20주선과 함께 상단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머리를 맞고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런 나스닥까지 추세적으로 어떤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고 지금 나스닥도 계속 살펴봤지만 주봉 차트상 추세 상단 라인 돌파 못하고 우하향을 계속 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단 일봉 차트상 파동상 뭐 이렇게 반등도 나오고 반등하는 구간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봉 차트상에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주봉, 월봉, 연봉을 봤을 때는 그렇죠. 어느 것 하나 지금 다시금 우상향으로 돌리는 그러한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그널은 하나도 잡힌 것이 없다. 그렇죠. 차트상의 중장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 뭐 월요일장부터 뭐 상승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살펴봤듯이 중장기 추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며 그러한 경계심을 통해서 방금 살펴본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건 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계획과 전략을 짤 수 있는지 그것에 이 중장기 차트적인 부분을 꼭 기준을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까지 연봉과 월봉, 주봉의 특징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였습니다. 일단 희망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차트상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중장기 추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구간대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또 한번 내볼 수는 있지만은 머릿속에 중장기 추세는 아직 돌리지 못한 하락 추세에서 우상향으로 돌리지 못한 그러한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